네, 출발 증시와이더 11월 9일 금요일 순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1880선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상황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 지원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죠.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시장 영향을 김동섭 이사로부터 듣겠습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PB팀장이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요. 최근 연말을 앞두고 기관들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 김동공 대리와 함께 기관의 보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 오전장 정리, 오후장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 장 상황이 워낙 좀 부정적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세한 시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급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이 이어졌지만 이 재정절벽 우려감이 돌면서 6거래일 만에 19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 1800선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69%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88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이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만 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이 602억 원, 외국인은 780억 원의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오늘 라울로 사자세를 보이며 1351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약세장 흐름 속에서도 막판 들어 상승 반전했는데요. 오늘은 9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1% 이상 빠지면서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169억 원, 기관에서는 22억 원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200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의 상승에 이어서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 유로존의 리스크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2원 30전 오르면서 109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 큰 모습인데요. 현재 1.63% 빠지면서 13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에 동반 오름세를 보였던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3인방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4% 이상의 내림세, 기아차는 오늘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 9합권, SK하이닉스는 1.34% 빠지면서 현재 25,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주주 역시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현재 3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현재 1.65% 빠지면서 주당 45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총상의 6위 중에서는 파라다이스만이 유일하게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은 약 보합권, SM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오늘 1.86% 내리면서 주당 4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현재 3.93%,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85,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ENM 역시 1% 이상의 내림세, 오늘 포스코 ICT와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44% 빠지면서 현재 6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8천억 원이 넘는 집단 소송 여파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3% 이상의 내림세, 기아차 역시 4%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6.42%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당 1,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유통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수수료를 1에서 2% 이상의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롯데쇼핑은 4%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당 14,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 모두 나란히 2%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주 주가가 이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은 4%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85,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NHN은 2%에 가까운 내림세, SK컴즈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매각 소식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45%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당 300원씩 오르면서 웅진홀딩스 현재 2,530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한전선이 감자의 영향으로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자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전선은 5.95%, 6%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9,080원에 거래 중입니다. 헬로우비전이 유가증권 시장의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현재 상승으로 장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3.97%,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당 60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헬로우비전은 15,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을 잘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절벽 이슈가 워낙 커서 그런지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의 개선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시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미국의 고용은 아마 계속 개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그 마애벽이었던 8%대가 4, 5년 만에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아마 계속해서 7%대로 하향하는 계속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8천 건이 감소해서 한 35만 5천 건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호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샌디론에서 전력 손실이 난 주가 있답니다. 거기 한 주가 같이 정산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샌디의 영향이 이제 아마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 영향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고용이 뚜렷하게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용의 개선은 시장이 상승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라고 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미국장이 사실 하락을 했는데 재정 절벽이 사실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월가 쪽에서는 재정 절벽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율을 한 15%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도 이 재정 절벽이라는 것은 정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내세운 공화당의 전략이었지 이걸 국민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저께 사실 그리스가 의회에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좀 문제되는 내용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이 이제 그리스 정부의 부채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좀 실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유로존에서 지난번에 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EU하고 ECB 그다음에 IMF에서 실사단을 그리스에 보냈죠. 그래서 실사를 했고 실사의 결과 315억 유로를 집행을 해야 되고 2년간 기간 연장, 긴축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였냐면
그리스 의회에서 135억 유로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다음 주 12일 이후에 그리스가 한 50억 유로를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고갈 상태죠. 그래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8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 통과가 되고 나니까 독일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 주 회의에서 그리스 지원이 결론 안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거의 한 100%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리스가 약 2020년도까지 약속했던 재정 적자를 부채를 줄이는 게 120%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89%고 그 이후 년도는 192%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약속했던 게 올 연말 167%였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로존에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이기 쇼이블레 장관이 아마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도 12일 날 그 재무장관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그리스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 모멘트를 다시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 쇼이블레 장관은 계속해서 반대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시장을 상당히 많이 흔들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 믿기는 조금 그렇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큰 흐름대로 시장이 흘러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다음 주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난다면 그리스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을 확률이 한 90%가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시장에서 아마도 주가 하락을 이끄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특히나 염려되는 것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자동차 업종이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그게 지금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당 88불씩 그래서 7,900만 달러를 매년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상황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갖고 약 우리나라 돈 8천억 정도의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거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이거를 탈피할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리콜도 지금 안 되는 거죠. 부품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부품도 못 바꿔주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돈으로 때우거나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자동차 업체 도요타인가요? 거기서도 그 문제 때문에 1억 불 이상을 한번 물어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잘 견뎌왔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당히 좀 위험한 지지일까 와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양봉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양봉 내지 최소한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어진 상태에 끝나야만이 시장은 아주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약간 리스크 관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경우에는 재정 절벽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장을 아래로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지난번 1650에 받았던 사람도 지금은 종목별 가격이 더 떨어져 있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로부터 향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리스에 대한 요소 그리고 지금 어려운 우리 시장에서의 대응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하락 사실 예견된 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미국 큰 하락폭 300포인트에 대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250선 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250선 결국 콜푼 양강을 만들면서 옵션 만기일 끝났고요. 결국에는 오늘 후폭풍이 온다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죠. 900억 정도 현물을 던지고 있고요. 기간이 540억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의 운수장비 업종은 106억 정도 지금 사는 걸로 집계는 되는데 최근에 현물 쪽 어쨌든 업종별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차익으로 사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제 4천억 샀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오늘 1,500억 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이 현물 매수세가 오늘도 3천억, 4천억 정도 될 텐데 양일간 8천억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게 더 메이저들은 사실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1월물 옵션 만기가 끝났는데요. 12월물에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에요. 그리고 12월물에는 옵션도 아니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것에 대한 지금 외국인의 누적적인 선물 매도가 2만 개억 정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하방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제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8거래일째 상승을 시켰고요. 오늘 개인이 164억, 기관이 32억 사면서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520선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버거울 것이다. 여전히 똑같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현대 기아차 영향이 좀 큽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집단 소송 8천억 정도 상당히 크고요. 미국 내 집단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른 나라 타 국가로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 캐나다든 여러 가지 유럽이든 전파가 된다면 상당히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이익 훼손성 그런 이익 채산성부터 해가지고 환율적인 부분도 계속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봤었을 때는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올라오면 조정을 아무래도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 첫날 지금 오늘도 또 NC소프트 같은 게 어저께 10% 넘게 빠지고 오늘 거의 5% 가까이 빠지는데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무난한 지금 종목들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면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금은 시장을 좀 보기만 하시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굳이 진입할 이유가 없다고 사실 저는 계속 일단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만기 후폭풍은 예상했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제 장중에도 10시에 말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어제 옵션 만기일 크게 빠지지 않을 거고 대신 다우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음날이 걱정된다 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몇 개 던졌습니까? 5천 계약 정도 던졌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옵션은 만기니까 3시 50분 장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마감이 되고요. 선물은 마감이 되고도 15분이 더해서 4시 15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물이 그 이후에 1% 더 뺐다는 거죠.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러면서 백오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종가 기준은 0.68 정도. 오늘 프로그램 물량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지금 베이시스가 오늘도 지금은 좀 어제 종가 대비는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거의 이론 베이시스 대비는 상당히 백오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물량도 결국엔 지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외국인이 모든 걸 다 노리고 이렇게 좀 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제부터 적극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하는데 이러면 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수신권의 노스컷 너무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요일 수요일날 좀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휩소였는데요. 일단은 수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서 좀 상당히 올렸고요. 수신이 현물 쪽에서 최근에 계속 손실을 보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받고 목요일날 어제 손절을 일단 쳤습니다. 현물을. 그리고
오늘도 역시 순저로 치고 있고요. 투신권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은 상당히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투신의 어떤 수급 동향 상당히 좀 체크해 보시길 일단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은금통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이죠. 2.75%로 동결을 했고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좀 전에 봤는데요. 한은 금리 거의 동결은 예정 수준이고요. 지난달에 어쨌든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서 국내도 지금 결국엔 금통위가 연내에는 추가 금리 인하는 상당히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정도 이제 또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랑 모든 게 연계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투자 전략 시간에 제가 최근에 들어서 환율적인 거 그리고 미국 내 어떤 보호 무역주의 이런 걸 계속 정치적이고 환율적인 거 외환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율이 어제 조금 상승했고요. 오늘 좀 상승해서 1,090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좀 아마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하지 않았나 어제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추세 하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단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연말까지 하면은 어쨌든 환율은 1,080원까지 밑에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 더 내려가겠죠. 왜냐 미국이 제로금리 2014년 15년까지 하고요. 결국엔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안 흘러와도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만큼 상향 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채 이런 것에 대한 금리를 상당히 빼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환율적인 게 주식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 좋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차는 아까 말씀드려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정리하라고 비중 줄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외에는 달라진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차군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율적인 면 때문에 3, 4분기부터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특히 LG 디스플레이 상승이 가파르고 오늘도 조정이 안 받는데 그러면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최근에 샤프가 일본의 샤프가 지금 또 부도나고 그런 것들 결국엔 대만의 어떤 그런 패널 업체들도 다 부도가 나고 경쟁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다 망하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수급적으로 결국엔 공급이 독점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기간이 많이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한 거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올라오면서 사실 계속 팔았고요. 3만 원 넘어서부터 기간만이 계속 사는데 워낙 기간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 어떤 그런 모멘텀이나 뉴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걸 잡아서 올리는 코스닥 탱크처럼 코스피에서도 몇 개의 종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봉 위치나 월봉 위치로 봤었을 때는 다 왔다. 구분응선까지 왔다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IT 업종이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 어떤 기대감에 올렸지만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사실 이런 걸로 먹었으면은 정말 잘하신 거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발 재정위기 어떤 재정절벽 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조정은 계속 좀 받겠지만 연말까지는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타격이 국내 증시에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국내 증시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국내 경제의 성장성이 상당히 디커플링화되고 계속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 미국만 체크하시지 마시고요. 한국 경제 지표 계속 좀 한국은행 사이트만 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하시는 그런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을 좀 쉬는 그런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오늘 좀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윤의 전문가에게 듣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말하기를 지수 하락 대비해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매도 시에 리스크 관리를 경기 방어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추가 조정 가능성, 관망 자세 유지, 또 1900선부터는 분할 매수 전략을 말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실적 호전주는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매도하자고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두 분이 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과 IT 부품주를 추천도 했고요. 네,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좀 어둡습니다. 예, 지금 전일 미국 시장이 이거래일 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85포인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은 손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대부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을 이탈해주면서 투매 물량이 유발이 됐었고요. 그 물량을 받아낸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보되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금일 오늘부터는 매수 포인트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선물 기준으로 약 255포인트 부분까지는 반등권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또 용기 있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IT 부품주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IT 부품주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나 휴대폰 부품 쪽 섹터가 일단 실적이 좀 좋고 4분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군들,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IT 부품 섹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일수록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본다면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참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금일 제가 준비한 부분도 IT 부품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자동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우선 유일하게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고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 고화소와 저화소 카메라의 모듈을 자동화 공정 추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가 약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은 LG 쪽과 삼성전자 계열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해외 쪽은 코엘이나 프리맥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2013년도부터는 폭스콘에서 3년 동안 자동화 장비를 좀 도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는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화소가 일단 5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1300만 화소까지 점점 화소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수작업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동사의 제품을 일단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 측면이나 정밀도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메라 모듈 시장뿐만이 아니라 CCTV 쪽, 그다음에 블랙박스 쪽에서도 충분하게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수준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강보합권역 약 한 3,800원 부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2년도 초에 형성됐던 고점
하락세의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인트는 3,700원에서 3,600원 정도 수준이 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 부근이죠. 4,5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은 제가 3,300원을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들을 봤을 때는 3,3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1900선을 다시 내주고 있는데요. 역박세 측면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관망해야 할지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지난 3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인구에게 국가의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청기 업체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 전망을 들어봅니다. 투신권의 연말 윈도 드레싱은 2000년대 들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는 당일 수익률이 좋았던 대형주들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곤 하는데요. 투신권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지나갔지만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달 1900선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재정 절벽 문제와 그리고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정 절벽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의 AA 등급을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드라기 22 총재도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 데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까지 경기 둔화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동시에 121선을 하향 이탈하며 미국 경제와 주시장 추세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커지는 조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 증시가 비슷한 시기에 121선을 하향 이탈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서 빨간등이 켜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발상 측면에서 다시 높아진 변동성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이후 재정절벽 이슈는 부상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 사안인데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를 치르고 이제 막 재정절벽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제기된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는 미국 정치권의 사태 해결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도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던 미국 정치권이 무디스와 그리고 S&P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 이후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모면한 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이 하원을 각각 장악하는 대립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견되고 있는 점에서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피치의 경고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급락세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에 대한 일종의 경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지금껏 봤을 때 1900선 언저리, 약간 1900선 언더기는 하지만 이 정도 언저리면 항상 박스권부 하단으로 작용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격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외국인이 대외 변수에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코스피 121선 근접 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은 여전히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 수혜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 난청 인구에게 고가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가입자와 그리고 피부양자가 사용하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법안 발의에 따라 국내 상장사로서는 유일하게 보청기를 제조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의 딜라이트 보청기는 외사 제품 대비 동일한 사양 보청기가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이며 기본 2채널 보청기는 정부 보조금 34만 원과 동일한 가격에서 출시하고 있어서 보청기 무료 착용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의 직영점 12개를 개점했고 내후년에 각각 30개에서 50개의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국내 난청자 비율은 70세 이상 54%, 60세에서 69세 37%, 50에서 59세 25% 등으로 매우 좀 높은 정도입니다. 주요 선진국 난청 인구 보청기 착용률은 덴마크 45, 영국 32, 노르웨이 31%, 미국 23%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7%의 시장이 약 5천억 원 시장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보청기 가격 하락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난청 인구 보청기 착용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대원제약은 신속한 AS를 위해 직영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가격도 외사 제품 대비 저렴해서 5년 내에 시장 점유율을 10% 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는 지멘스, 스타키 등 외사 제품들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 보험급여 혜택을 통해서 무료 보청기를 장착할 수 있다면 대원제약의 보청기 여전히 좀 이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이 지금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신권은 이달 들어서 183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매도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투신권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윈도우 드레싱에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서 실적이 좋은 우량 중견 소형주들을 눈여겨봐야지만 윈도우 드레싱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간에 윈도우 드레싱이 집중되는 일부 대형주는 예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는 당해 수익률이 좋았던 대형주들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신권은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183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도 매도 강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243억 원의 주식을 매입을 했고 7개월째 순매수 행진을 잇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국내 기관 투자자의 양대 축인 연기금과 투신이 연말 장세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수익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자 일부 운용사를 중심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윈도우 드레싱 수혜를 볼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형 운용사의 한 펀드 매니저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크려면 기관 입장에선 다른 운용사보다 자신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어야 하고 덩치는 크지 않아서 배팅으로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NHN, LG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IT주들과 그리고 SK텔레콤, LG, 아모레퍼시픽, SKLG화학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GS홈쇼핑, YG엔터테인먼트, CJ오쇼핑, 성광밴드, 포스코엠텍, 그리고 노무바이오, 코롱생명과학, 포스코캠텍 등이 사고 있습니다. 투자는 KG 이니시스와 ELK, 모두투어, 게임빌, GS홈쇼핑, 파트론, CJ오쇼핑, S맥,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메가스터디를 사들였습니다. 주로 내수주와 그리고 IT주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유난히 LG 관련 그룹주들이 좀 평소보다는 많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간의 연말 윈도우 드레싱은 2000년대 들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폐장일 전 마지막 5개월 동안 투신권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6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후에도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종 5거래일간 기간은 매수 우위로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이 있는 것만큼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고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전일 중국은 이제 새 지도부를 선정하는 18차 당대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8% 상승한 2073.4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의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4분기 상장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기업의 3분기 실적이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차츰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상장기업들이 4분기에 다시금 수익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4분기 물가 상승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태양광 제품 최대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업종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오늘 발표에 있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지표에 따른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1.7%로 2개월 연속 1%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세 속에서 시장에서 상승폭을 확대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좀 잔잔했습니다. 호재가 있는 날은 별로 없었고요. 악재가 있었던 적은 몇 번 있었으나 낙폭을 20포인트 이상 보이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선이 끝난 후에 그동안에 참아왔던 매물들이 좀 일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소강 상태에서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하락 방향이라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 판단이 됩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어려운 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낙폭 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낙폭 과대와 고점 갱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10%대 하락을 겪었던 날 지점으로도 많이 문의가 왔었고요. 제가 김재현의 키포인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는 더 이상 약세장에서는 덕목이 아니며 피해야 할 1순위 종목들입니다. 경제가 좋다면 현 시점 어떤 업종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빠져서 하락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내 회복할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저점이라는 것은 그 업황과 경제사정 두 가지 요소가 상승해야 하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종목이 올라오는 시간에는 좋은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년간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 외에 기타 대형주의 주가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낙폭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좀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세장에는 또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세장과 박스권, 약세장 모두 매매 전략이 다르게 됩니다. 늘상 하시던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신다면은 긴 그림으로 보자면 맞을 수는 있지만 현 시점 전략으로는 절대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세장 매매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실적과 정책의 방향성이 일치해야 그 종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기댈 곳은 오로지 중국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국 지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이런 하락상에서도 꿋꿋이 버티거나 일정 부분 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한미약품, CJ, CGV, 한국콜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사실 차트를 보면 정말 매수하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시장의 큰 트렌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내지는 하락이 있다가도 금방 그 폭을 메꿔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그 종목군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겠죠. 관종에 넣어두시고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장이 밀려서 빠질 때마다 포트를 좀 채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한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현 시점에서 오바마의 정책과 중국의 정책까지 모두 부합하는 종목으로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중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분기 연속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84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36억 원이었는데 무려 2배로 훌쩍 넘어뛰었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1,3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 의약품 부분이 5.4% 증가하였으며 수출 부문도 9% 신장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실적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306억 원 전망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0% 신장한 성적입니다. 4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전문 의약품 부분이 10%대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1,408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41억 원이 계상되면서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4분기 92억 원에서 그 적자를 벗어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대감을 받고 있는 북경 한미제약도 2014년도에는 매출액 28.8%, 영업이익 31.7%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북경 한미의 가치는 주당 5,823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고점 차트는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그만큼 매수 여력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분명히 일정 기간 흐른 후에는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원, 손절가는 10만 2천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30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때이니만큼 또 주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너무 섣부른 대응은 좀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